정말 믿을 수 없어. 지금까지 이 문제를 풀었던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여기 미국 최고의 영재들만 다닌다는 풀턴 사이언스 사립 고등학교에서 한국인 학생의 거침없는 문제풀이에 넋이 나가버린 선생님이 있습니다. 정답을 맞출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선생님과 같은 반 학생들은 이 소녀를 모두 천재 소녀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사라라고 합니다. 저희 부부와 딸과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사실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저의 딸에 대한 내용이에요. 저의 사랑스러운 딸 민지는 제가 가슴으로 낳은 딸이랍니다. 한국인이었던 민지는 운명처럼 저희 곁으로 왔죠. 우리 부부에게는 오래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가진 아기를 출산하면서 심폐기능 장애로 인한 질식 상태가 되어 가슴에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지극정성으로 제 옆을 돌봐주었던 남편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죠. 몸을 회복하고 다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조바심을 내는 것이 저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맘 편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동양인 가족이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이사를 왔다고 해서 인사를 하러 집으로 찾아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동양인 가족은 간식을 챙겨서 이사 온 그 다음 주말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 동네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제가 구운 쿠키를 좀 드리려고 왔어요. 그 가족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로 이루어진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어요. 너무 인상이 좋았고 쿠키를 직접 구워서 갖다 준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감사한 마음에 차를 대접했어요. 이런 마음 따뜻해지는 경험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이 가족이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았어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나라에서 오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한국에서 왔어요. 남편 일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지내게 될지 모르겠지만 꽤 오래 여기서 지내게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선해 보였던 이 가족은 지훈 씨와 정은 씨였고 예쁜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그렇게 이 가족과 저희 가족은 운명 같은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린 매우 가까워졌고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서로 통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자주 집을 오가면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죠. 제가 아이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상황을 알게 된 정은 씨는 저에게 몸에 좋다는 한식을 자주 해주었어요. 음식을 함께 먹으면 더욱 사이가 돈독해진다더니 정말 그랬습니다. 임신을 하려면 몸이 따뜻하고 기력이 좋아야 한다면서 삼계탕을 자주 끓여주었고 제가 생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입맛을 돌게 만드는 칼칼한 고등어 조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정은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한식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정은 씨로 인해서 양식보다 한식을 더 많이 먹게 되었던 거죠. 가족의 생일이 되면 음식을 여러 가지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등 정은 씨 부부가 이사 온 이후로 동네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었어요. 하루는 제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주었는데 미국에서 잘 먹지 않는 미역이 처음엔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끓여준 사람의 정성을 생각해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정말 맛있는 거예요. 따뜻한 국물과 부드러운 미역이 술술 넘어가는 게 국만 먹어도 정말 몸이 따뜻해지고 든든했죠. 그 이후로 미역국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정은 씨의 집에 놀러 가는 걸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정은 씨의 딸 민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민지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누구를 닮은 건지 똑똑하기까지 했어요. 5살밖에 되지 않았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영어 실력이 늘고 있었고 퍼즐을 맞추거나 게임도 혼자서 척척 잘하는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평화롭던 일상이 깨진 건 토네이도가 우리 마을을 강타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미국은 토네이도가 자주 발생하는데 미국 중부 및 동부 지역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자주 유입이 되고 멕시코만에서 오는 이 더운 공기는 강력한 폭풍으로 변하면서 토네이도를 형성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게 됩니다. 특히 갈수록
대기 불안정성이 증가하면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생기기도 하였죠. 많은 피해를 양산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늘 허리케인과 토네이도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죠. 정은 씨에게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니 언제든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은 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국에서도 태풍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문단속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토네이도가 마을을 덮친 날, 불행히도 정은 씨의 집 마당이 거의 쑥대밭이 되었고 나무 두 그루가 뿌리채 뽑히면서 집을 그대로 덮쳐버렸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손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 부부는 토네이도가 어느 정도 지나가자 정은 씨의 집으로 뛰어갔어요. 저 정도의 집 상태라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온전할 리가 없었고, 특히나 어린 민지가 잘못됐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불길한 예감은 왜 그리도 잘 맞는 것인지 정은 씨와 지훈 씨는 무너져 내린 지붕 아래로 깔려 있었고 의식이 없었어요. 다행히도 민지는 엄마 아빠와 약간 떨어진 위치에 있었던 것인지 아무 이상이 없었죠. 하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민지를 안고 집으로 들어왔고, 정은 씨와 지훈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저녁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지를 데리고 있으면서 정은 씨와 지훈 씨의 친척들을 수소문해서 알아보았지만 민지를 책임진다는 가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여운 민지를 저희가 당분간 돌보게 되었어요. 며칠 사이에 저희 부부는 진지하게 민지를 입양하는 것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재산이나 입양 자격 조건에 부합한다는 심사를 통해 우리는 민지를 우리의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환한 웃음을 찾은 아이를 보면서 우리 모두 과거의 아픔이 아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10달이 지나 아이가 태어났고 남편을 닮은 아들이었죠. 데이빗이 태어나자 민지는 너무나 동생을 예뻐했고 둘도 없는 사이좋은 남매로 자라주었어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고 민지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민지는 학교를 다니는 내내 늘 우수한 성적이었고 담임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도 늘 칭찬 일색이었죠. 아이가 똑똑한 건 알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고 선생님은 민지를 영재들이 모이는 사립고등학교에 보내기를 권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이렇게 자기 앞가림까지 잘하는 민지가 정말 기특했어요. 사립고등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민지가 자랑스러웠고 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바램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하루는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와 인사만 하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항상 학교에 다녀오면 제 옆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깔깔대고 웃던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갔으니 체력적으로 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일주일이 넘게 계속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민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민지야, 요즘 힘든 일이 있어?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시무룩한 거지?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민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무엇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답답했고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게 될까 봐서요. 민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제는 수학책을 숨겨놔서 한참을 책 찾는다고 교실을 다 찾아다녔어요. 조금씩 괴롭힐 때는 참을만 했는데 갈수록 심해지니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전 친구들에게 잘못한 게 없는데 동양인의 외모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심하게 괴롭혀요. 학교 수업은 너무 재밌는데 친구들 때문에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민지가 힘들게 꺼낸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어린 것이 얼마나 참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여전히 이런 인종차별이 이 사회에 남아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피해자가 되었다는 것도 참을 수 없을 만큼 속상했고요. 저는 그 다음날 맛있는 쿠키를 넉넉하게 구워 예쁘게 포장해서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그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 친하게 잘 지내라는 의미로 갔던 거였죠. 학기 초라서 친구들끼리도 약간의 기싸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립고등학교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 치러지는 날이 왔습니다. 수학에서는 거의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민지는 어김없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모습을 본 친구들도 더 이상 민지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다시 민지는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힘든 일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가족은 더 돈독해지게 되었답니다. 저는 솔직히 어릴 때부터 민지를 보면서 한국인이 참 똑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을 조사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이 77위, 한국은 5위를 차지한 것이었어요. 국제학업성 취도 평가에서도 한국은 5위를 할 정도로 매우 똑똑한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죠. 세계 유명 대학에서도 한국인들이 우등생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민지의 우수한 성적도 한국의 피가 흐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민지의 놀라운 실력에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어요. 선생님은 민지의 학습 능력이 평범하지 않으니 대학에 조기 입학을 해서 학자로서의 길을 걸었으면 한다는 조언을 해주셨어요. 민지는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와 교수님은 학자로서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였지만 의외로 민지는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사실 졸업도 하기 전에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금융가에서 민지를 스카웃하기 위해 여러 군데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민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연봉을 주는 금융 컨설팅 회사에 취업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거의 동종업계에서는 가장 높은 연봉 수준이었고 가장 많은 돈을 번다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만큼의 수준이었으니까요. 민지는 그 큰 돈을 벌어 본인한테 쓰는 것도 아니었고 꼬박꼬박 투자하고 저축하더니 1년 후 저의 생일날 엄청난 목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저희 부부에게 주었어요. 그 통장과 함께 들어있던 작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렇게 잘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가슴 아픈 어릴 때의 기억을 잊을 수 있을 만큼 두 분이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을 하셨고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두 분께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영원히 저의 곁에 계셔주세요. 민지의 편지를 받고 저희 부부는 펑펑 눈물을 흘렸답니다. 어린 것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에 매달렸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늘나라로 간 민지의 친부모님인 정은 씨와 지훈 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들도 우리를 보면서 울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기쁨의 눈물이죠. 지금 민지가 26살이 되었으니 우리가 가족이 된 지도 20년이 넘었네요. 민지는 얼마 전 우리 부부에게 자신이 태어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민지가 태어난 곳은 한국의 인천이라고 들었어요. 민지의 고향인 한국에 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든 사람이라 한국이라고 하면 분단국가라는 느낌이 강했고 북한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정은 씨가 이사를 왔을 때도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죠. 요즘 한국은 하루가 다르게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노벨 문학상도 수상을 하고 한류 바람을 타고 K-팝 가수와 한국 드라마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에 관한 기사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민지가 유심히 보는 모습을 보면 한 번은 한국에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몇 달 후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가고 민지와 저 그리고 데이빗도 같이 갔다 왔어요. 데이빗은 요즘 K-팝에 푹 빠져 있는데 한국의 아이돌 공연을 꼭 보고 오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도착한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정말 발전된 나라였어요. 주변에서 요즘에 한국 여행을 많이 다녀온 걸 보았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죠. 한국은 땅은 좁아도 뭔가가 꽉 찬 느낌의 나라였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의 계절은 가을이었는데 쾌적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던 정말 좋은 날씨였죠. 하늘은 푸르고 높아 보였고 자연과 도시의 조화가 느껴지는 곳이었어요. 민지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릴 때 살던 곳이었지만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너무 어릴 때였고 오래 지난 일이니 기억이 날 리가 없었죠. 데이빗은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그렇게 사진을 찍어대더니 밖으로 나오자 한국을 핸드폰 사진에 담기에 바빴어요. 모든 것이 신기하다면서 얼마나 좋아하던지 요즘은 한국에 다녀왔다고 하면 학교에서 바로 인싸가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한국의 깨끗한 거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인상적이었고요. 구글앱을 보면서 이동했지만 잘 모르는 부분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하나같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서 정말 고마웠답니다. 한국인들을 볼 때마다 정은 씨와 지훈 씨가 그리웠어요. 그들의 나라에 제가 와 있다는 것이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배가 고파서 설렁탕을 파는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근처에 바로 보이는 식당으로 그냥 들어갔어요. 식당에 들어가니 메뉴에 설렁탕과 곰탕이 적혀 있었어요. 민지 덕분에 제가 한글을 제법 잘 구사합니다. 메뉴 사진에 설렁탕과 곰탕의 모습이 거의 똑같아 보였는데 뭐가 다른 건지 데이빗이 바로 검색해서 말해주었어요. 설렁탕은 장시간 뼈를 끓여낸 국물에 국수를 넣어 먹는 것이고 곰탕은 고기를 끓여낸 국물에 당면을 넣어 먹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설명을 들으면서도 차이점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이렇게 국물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서 식사 때 늘 국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식당에는 실제로 국에 밥을 말아 먹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설렁탕을 3개 주문했고 보글보글 끓는 모습에 설렁탕이 뚝배기에 담겨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뜨거워 보였는데 한국인들은 그 뜨거운 음식에 밥을 말아서 먹는다니 그저 놀라웠어요. 국물이 어느 정도 식고 국물을 떠먹으면서 밥을 먹고 깍두기를 먹었더니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설렁탕에 밥을 말아 한 숟가락 떠서 그 위에 김치나 깍두기를 얹어 먹더라고요. 원래 현지인들이 가장 맛있게 먹는 법을 알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게 먹었답니다. 그랬더니 밥과 국을 따로 먹을 때와는 또 다른 맛이 났어요. 특히 매콤달콤한 깍두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깍두기를 거의 다 먹어가니 직원이 바로 더 갖다 주셨어요. 우리가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정말 맛있고 든든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답니다. 약간 쌀쌀했던 날씨였는데 온몸이 따뜻한 기운이 돌면서 기분까지 좋았습니다. 열흘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날 민지는 저에게 같이 한국 여행을 갔다 와서 정말 기뻤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가고 싶었는데 먼저 가자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요. 민지는 앞으로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가족들에게 밝혔어요. 당연히 우리 가족은 민지의 의견에 찬성이고요. 여러분도 우리 민지가 큰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에 살고 있는 사라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쩜 이런 인연이 맺어질 수가 있는지 사연을 읽는 내내 놀라울 따름이었는데요. 입양한 딸로 인해 삶의 의미도 찾으시고 한국에 여행까지 오셨다니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